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읽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황교안 씨 아시죠? 황교안. 일단 유튜버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좋게 보는 인물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성격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아군 사격하시면 안 됩니다. 아군 오인 사격하시면 안 돼요. 자,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버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좋게 보는 인물입니다. 다만 오늘은 장점과 단점, 이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 씨, 황교안 선생님 개인만을 깔려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의 그런 거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선생님의 그 이력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뭐 스펙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한편으로 또 이 양반 보면 인생사가 참 세옹지마다 싶은 걸 느낍니다.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 승진에 한번 실패를 했다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상급자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됐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 시간 좀 보내다 보니까 윗사람들 날라가면서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년에 이제 좀 좋지 않게 꼬이시면서 황교안 씨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었죠. 자, 오늘의 주제, 황교안이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2번 사진입니다. 2019년 1월 12일 오늘 네이버에도 기사가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황교안 선생은 이제 법대 출신들한테는 사실 원래부터 나름 좀 유명하던 인물입니다. 일단 황교안 선생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안보관 대적과는 투철하시고요. 이제 빨갱이, 주사파, 운동권 새끼들 오랫동안 때려잡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좌파 민주당 애들이 이 사람을 엄청 싫어하면서도 견제하고 무서워하죠. 지금 이 화면에도 보시면 민주당 등등 그 좌파 계열의 인사들 혹은 또 미스터 개눈깔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찝찝해가지고 뭐 헛소리를 했니 어쩌니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헛소리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잘 보이실 겁니다. 그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뭐가 어떻다는 것은 뭐 이렇게 싫은 소리들 내죠. 그리고 황교안 씨 본인이 바로 이제 제가 법대 출신들한테 유명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좋은 책을 써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이요. 그 이제 600여 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여러 가지 설명과 판례들을 담고 있는데 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비법대 출신인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뭐 그런 어떤 교양서적이라고 보기는 이제 너무 어렵고 두꺼운데 어쨌든 책 자체는 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황교안 선생이 썼다는 거 제가 이제 좋은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깔았던 밑밥과는 별개로 이제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황교안 씨, 황교안 선생님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진짜로 좀 근본적인,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도 자한당을 지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한당이 좀 많이 썩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황교안 선생님이 진짜로 좀 의미 있는 쇄신을 할 수 있냐. 이제 진짜로 좀 뭔가 180도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를 반전, 개혁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느냐. 앞서 저는 황교안 선생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선생님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기존의 그런 기성 인물들이 가지고, 기존의 이제 보수 우파의 기성 인물들 가지고는 누가 됐던지 간에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자한당 지도부들 전체의 어떤 썩어빠진 문제점 때문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파격적으로 그때 잠시 자한당에 들어갔을 때, 지금 벌써 쫓겨나 버리셨죠? 잠시 전원책 변호사가 자한당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이 예언 영상을 안타깝게도 올리지를 못했는데 제 예언이 정확하게 맞긴 했어요. 제가 그때 제 주변에 있는 후배나 동생들, 심지어 또는 아버지나 삼촌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전원책 씨가 기존의 자유한국당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건 맞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 혼자 굴러 들어가가지고 개혁과 인적 쇄신을 한다? 아마 절대로 이제 힘들 것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젊은 제 시선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맞았던 거죠. 반면에 황교안 씨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의 말 듣고 진짜 감탄을 했었습니다. 전원책 씨 결국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자한당은 개혁 의지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반면에 이제 황교안 선생은 이제 전원책 선생님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인물이긴 합니다. 이제 밟아왔던 엘리트 코스가 정치 외적으로 변호사와 논객으로만 있었던 전원책 씨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정부 고위 관료직을 거쳐온 황교안 씨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은 좀 더 무겁고 다르다는 건 사실이죠. 단순히 보수의 참모, 파격적인 보여주기식 인사 영입을 했던 그 전원책 선생님 사례와는 별개로 황교안 씨는 바로 본인이 고위 행정공무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스펙과 코스를 중요시하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듣자 하니 뭐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당대표에도 출마하겠다느니 이래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황교안 선생이 그 당내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안 잡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이 진짜로 당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기존의 다른 리더들하고는 뭔가 파격적으로 다르게 이 사람이 청년 우파, 청년 보수들한테 어필할 만한 참신한 국가 정책, 국가 청사진이 있느냐? 저는 이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 왜냐하면 평소 인터뷰에서 그럼 한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게 없어요.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지금까지 봐왔던 뻔한 한국당 정치인들과 사실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엘리트,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했다는 그것뿐 기존의 기성 엘리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관점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있죠. 간판요. 문벌 엘리트, 고시 엘리트 밟아온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여간하면 전부 다 그 잘난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의 판검사 출신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입니다. 여차하면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길거리 운동권 시위만 하던 그 좌파 정치인 전 양아치 놈들한테 못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정치와 공부는 실제 사회 인생 사는 거랑 공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원 강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뭐 수능 고득점을 받는 그런 능력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모범생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게 과연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인재의 그 덕목이 맞는가? 저는 여기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훌륭한 참모, 훌륭한 부하직원, 실무 담당 행정직원 또는 그런 사무관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부하직원으로서의 뛰어난 능력 말고 진짜로 국가 리더가 돼가지고 국가의 앞날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그런 급의 인물이 되는가? 저는 이런 두 가지는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공부랑 이런 거는. 그 자한당은 이런 의미의 인재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저 좌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 의미의 고스펙은 없었어도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든지 시민단체를 조직한다든지 뭐 사람들 어떤 그런 자극적인 뭐 설사 다소 과장과 위조가 있었던 언론이라 하더라도 자기들 좌파 언론도 만들고 또 정교조 통해서 좀비들도 계속 젊은 좀비들도 키워왔고 이런 쪽으로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죠. 자한당은 그게 없었고. 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 순진하다고 이쪽 지도자들은. 권위의식이 뼛속까지 차있고 자기는 좋은 대학, 좋은 고시를 패스했으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드물게 몇몇 높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자한당 어떤 뭐 청년 리더니 뭐니 니도 해보겠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이제 허접한 급의 어떤 오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자한당 그런 거를 거절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기 좋으라고, 남들 보기 좋으라고 젊은 나한테 청년 리더니 뭐니 해갖고 던져주는 그 직함만으로는 그 썩어 빠진 자유한국당을 뜯어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보다 무능한 사람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씹다 버려지는 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한당의 전통적 의미의 엘리트들은 많은데 왜 민심 파악은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요즘 여러분들 내가 진짜 요즘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20대 남자, 우리 동생분들 있죠. 우리 20대 남자들의 그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놀랍게도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남성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20대 남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깨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똥을 쌈으로 해서 그 반사 이익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문제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이 미운 거랑은 별개로 평범한 20대, 30대, 40대 세대가 볼 때 자한당도 너무 밉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밉지만 자한당도 미운 거예요.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냐, 청년 남성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을 대변해 준다라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분별한 여성 우대, 페미니즘 정책 때문입니다.
남자는 동일 범주에서도 압도적인 과중 처벌을 받고 여자랑 같이 모텔에 갔다 와도 여자의 말 한마디만 바뀌면 남자는 곧바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남성 국민과 여성 국민이 세금을 함께 냈고 이제 굳이 따지고 들자면 전업주부의 비율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오듯이 굳이 통계자료 따위를 안 찾아봐도 대한민국 정부의 그 1년 세금은 상식적으로 남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여자분들이 내는 것보다 압도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팩트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단 하나도 안 찾아봤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그 1년 전체 정부 예산에서 남자가 내는 세금이 한 60%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넘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70%도 넘지 않을까 솔직히. 남자가 내는 세금, 여자가 내는 세금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붙여보면 뭐 근데 뭐 요 몇 프로야 틀리든 말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남녀가 함께 내는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라는 건 남성 시민, 여성 시민이 함께 냈는데 정부는 이상하게도 예산 지원과 세금 집행은 여성들에게만 정부가 몰빵을 쏴줍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 땅값 비싼 곳에 월세 뭐 5만원짜리 여성 행복주택이니 아파트니 미쳐가지고 여성 안심 귀갓길이네, 여성 전용 택배 서비스네, 군 가산점 그 쥐꼬리만한 것도 못 주겠다는 정치권의 인간들, 썩어 빠진 인간들이 여성표는 존나게 의식합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정말 비웃었던 그 부끄러운 여성 전용 주차장들부터 해가지고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문화회관 하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남성 네티즌들이 비웃고 있는 여성 전용 그 대중교통, 지하철 칸, 뭐 분홍색 독립 좌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유튜버가 이제 수구 꼴통이라고 해도 우리 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똥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그럼 반대로 자한당은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어르신들.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20대 시절에 그 황금 같은 2년 3년을 갖다 바치고 온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그 서러움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대변해 주는가? 못 해준다는 겁니다. 못 해줘요. 민심을 못 읽습니다, 자한당도. 우리 어르신들의 지지를 자한당 놈들은 당연시 했잖아요, 이 개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빨갱이들 미운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자유한국당도 너무 밉습니다, 진짜 유튜버가 솔직히. 그 여러분들 그래서 아군 오인 사격하지 말라고 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좌파를 미워하는 거랑은 별개로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들도 정말로 내가 그 밉다고,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의미라니까요. 여성표만 그래, 문재인 정부가 경제도 물론 이제 개판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왜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갑자기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떨어진 건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배경, 민심의 변동 이유를 자한당 지도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표만 존나게 의식하고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 새끼들도 북한팔이 하는 거 하나만 빼면 민주당 이중대지 진정한 의미의 그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그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가치를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중들한테 설사 인기가 없고 욕을 좀 먹더라도 할 말은 똑바로 소신 있게 하는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한 건데, 바로 그 소신, 그 상식적인 리더십을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이거를 지적하는 논평가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자유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인들 중에서 아마 제가 자한당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물 한 잔 드시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할 말을 소신있게 하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다문화랑 외노자 정책 같은 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 밑에 여기입니다. 국가청사진이 없고 뭐 20대 남성 지지율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죠? 다문화 정책이랑 이제 외노자 파트입니다. 다문화 정책이랑 외노자 정책에 대해서도 유튜버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다문화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럽권에서 이미 10년 전에 실패를 스스로 선언했던 정책입니다. 어설픈 박애주의, 인류의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정신이 흐물흐물해져 있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잘 사는 서유럽 선진국 애들이 요즘 무슬림 인구가 전 국민의 10%가 넘어섰다는 둥 하면서 극심한 사회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그런 난리 나는 중인 거, 여러분들도 그런 시위 기사들, 뉴스들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화권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버리면요, 애들이 상식이 안 통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그 수천 명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 시커먼 히잡, 부르카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특정 시간만 되면 지그들 고향 성지를 향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절을 올려버립니다. 시민 개개인들은 그런 군중을 만났을 때 찍소리도 못하죠. 그렇다고 경찰과 군대
그 국가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준법과 질서를 요구하면 무슬림 애들은 곧장 이제 치사하게 인종차별이다 빽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권력과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은 앞다퉈 자기 나라의 경찰과 군인을 비난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언론도 가세하고 자극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내면서 시민단체까지 그 한팔 거둡니다. 한 나라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학교 운동장에 성조기를 내거는 것이 다문화 외국인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대한 위압감의 표출이라는 이유로 국기를 못 걸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펙 좋은 철부지 좌파 오바마 정권 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내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학력 스펙이랑 사람의 능력, 지적 능력을 별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슬림 택배 회사 직원이 이제 택배 회사에서 이거 뭐 물건 상하차 이런 거 일을 하다가 돼지고기 제품을 배정받고 이제 불결하고 기분 나빠서 나 일 못하겠다면서 화물 내팽개치고 빽거렸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택배 공장의 그 라인 전체가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맞아. 소수인종과 근로자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 못했으니까 그거 일 갑자기 중간에 깽판 져갖고 라인 전체를 세운 근로자 그 무슬림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회사 네가 잘못한 거다. 너 저 이슬람 청년한테 위자료 물려주셈. 이래버리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바로 그 잘난 선진국 백인 국가에서도 어설픈 박애주의와 PC주의로 무장된 이런 좌파들이 활개를 치면 고학력자 법관들 레벨에서도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참극이요. 내가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학력 스펙 수능 점수 획득 기술은 진정한 의미의 인재, 국가 지도자나 혹은 지도자 곁에서 함께 큰일을 하는 고위 참모의 그 덕목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누누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 판결을 내렸던 미국의 판사님들, 물론 고학력자고 공부 잘한 분들이지만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높은 자리, 높은 정치인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튜버인 내가 독재자라면 그런 판사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한테 고위공무원, 고위공직자, 청와대 참모를 맡길 겁니다. 진심으로요. 자, 그 누누이 말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을 뽑아야지 학원 강사를 뽑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도 굳이 따지고 넘어가자면 지가 학벌 좋고 시험 잘 치는 기술하고 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잘 설명하는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명문대를 못 나왔어도 훌륭한 공무원 시험, 수능 학원 시험 그 강사, 1타 강사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어떤 껍데기만 보고 어떤 물건이나 인물의 본질을 잘 못 보잖아. 내가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한국이 이제 워낙에 가시적인 스펙과 자격증에 미친 나라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빛을 못 보고 진흙 속에서 묻혀 살고 있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이 그 깽판 치는 걸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회적 진통 그리고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 무슬림들이 깽판을 치면 사회적 진통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회 재통합 비용이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너무나도 상이하고 그런 판이한 다른 인간들을 우리 사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반드시 이런 국가 불안 요소, 사회 재통합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어떤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관공서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꾸 결혼을 기피하고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초산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출산율은 자꾸 낮아진다면 그 이면의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지 미쳐가지고 세금을 퍼준다든지 국가 권력 잡고 정치한다는 놈들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전부 다 그냥 다문화 표심 얻는 데만 미쳐 있습니다. 나라 생각하는 놈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 생각하는 놈이 대한민국 국회에 없다고. 여러분들 왜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 절대로 외국인 혐오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정된 대한민국의 그 사과, 케이크를 먹자면 일단 우리 한국 본국민들부터 먼저 나눠 먹자는 거예요. 왜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가 되냐면 이들이 국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외노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공장 기숙사에서 최소 한도의 생활 혹은 원룸 같은데 좁은 원룸에서 동양 사람들끼리 몇 명씩 집단 생활해버리면서 최소한의 유지비만 쓰고 월급 받는 족족 저금해가지고 본국으로 송금해버립니다. 임금을 줘도 그 임금이 외노자들한테 준 임금은 내수시장에 별로
제대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며 애까지 낳고 살아갈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부모님 세대 때부터 성실하게 수행해온 한국인들은 얻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한국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쓰는 게 없어. 평생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애까지 낳을 한국인들하고는 외노자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국내 소비 시장에 풀어놓는 그 규모가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들. 같은 월급을 줘도 국내에서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게 당연하죠. 좌파 우파 두 정권 모두를 막론하고 무슨 공휴일 길다 싶은 날만 오면 대통령 그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평일 한두 개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공휴일로 만들어 버리면서 연휴 오래 쉴 수 있도록 연휴를 이제 길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열잖아요. 그럼 그때 꼭 정권의 그 높으신 분들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이런 이유를 댑니다. 내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휴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국민분들 놀러 좀 많이 가세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청년들과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놀러를 갑니까? 돈을 줘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가 처음에 그 출마 의지를 내비쳤을 때만 해도 어리광대 취급을 받다가 어째서 공화당에서도 꼴찌 후보로 출발했던 사람이 단숨에 당내에 제대로 된 조직도 없었는데 단숨에 인기를 얻고 1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보수당 대표가 돼가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한 방에 직행했는지 여러분들 그 배경 원인을 아십니까? 그게 전통적인 공화당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꼰대들이었으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일대 법대를 나온 평범한 공화당 엘리트 코스 꼰대였다면 절대로 그 힐러리 그때 당시에 힐러리의 인기를 못 이겼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이겼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바로 소신입니다. 소신. 외노자 다문화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그 가증스러운 PC주의, 그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 미국 사회의 백인들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운 사회적 분위기였죠. 좌파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이렇게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한 PC주의, 허울 좋은 소리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리더십이고 바로 거기에 미국의 우파들이 결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보면서 후련함을 느낀 겁니다. 미국 시민들은. 왜요? 유권자들을 나 자신을 대변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대변을 해준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지 미국판 수능인 그 뭐 SAT라고 하던가요. 셋을 뭐 만점을 받았는지 하버드대 법대를 뭐 수석으로 졸업했는지 이딴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는 수능 점수 높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와 뛰어난 지도자다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섭다 이런 막 겁을 내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지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나오면 한국이랑 조약 맺을 때 와 저 사람 스펙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조약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바로 보셔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면요 그 돈이 국내에서 안 돕니다. 내수가 얼어붙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들은 국내의 평균 임금도 떨어뜨립니다.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넘치면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너 그 월급 받기 싫어? 그럼 너 나가. 너 말고도 저 파키스탄 외노자 쓰레들 많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막말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만 놀랍게도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과도한 그 교육이나 대학물 먹는 그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막말로 전체 국민의 10% 20%만 대학교 나와도 충분하고요. 국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평범한 국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일자리예요. 전 국민이 밤을 새워가면서 토익 학원을 다니고 수능 국민 평균 점수 1, 20점 올리려고 뭐 독서실에서 1시간 밤을 더 새고 그 사립 학원들 사학계들 배를 불려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 국민 수능 평균 점수가 작년보다 올해 20점 올랐다고 해서 GDP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국민들한테 진짜 평범한 국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진짜 필요한 건 안정적인 일자리, 그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좋아요. 무식해도 좋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패배자라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최후의 일자리, 단순 노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라도 좋습니다. 고등학생 데려와가지고 한두 달만 인수인계하면 소화할 수 있는 일, 국민들이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지육신 멀쩡한 성인이 성실하게 땀 흘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최소한 그 흘리는 땀방울의 대가는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저임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비해서 임금이,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아요. 근데 생각 없는 좌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 헛소리로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죠. 근데 산업 생산성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혹은 귀족 노조들 때문에, 강성 노조들 때문에 해마다 산업 생산성은 개차반이 나는데 최저임금만 강제로 올려버리면 이럴 때는 모두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트럼프처럼,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다문화와 외노자, 불법 체류자를 축출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연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고용률까지 좋아지는 거 다들 보셨죠. 근 20년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미국 경제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까지 공장과 기업이 취업 설명회 박람회를 간답니다. 고딩들한테까지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너무 많고 사람이 모자란 거야. 구직자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한테까지 그 기업들이 그 취업 설명회를 하러 간다니까. 심지어 교도사 재소자들, 전과자들까지도 족족 데려간답니다. 사람이 모자라대요. 그 기사 여러분들 바로 한번 찾아봐.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미국에 일자리가 남아 돌아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그 미국 식민령에 사는 젊은이들까지 미국 본토로 데려다가 취업을 시켜줍니다. 노동자가 모자라서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나라입니다. 이런 게 나라예요. 트럼프가 12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1600만 명은 칼같이 빠르게 추방시켜버리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쫓아내니까 그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청년 소득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 겁니까? 왜 결혼을 못하죠? 한국 젊은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임금 근로, 땀방울 흘려가면서 모은 돈으로는 평생 집 한 채, 차 한 대 끌기가 미치도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욜로족이니 니트족이니 뭐 웰빙형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진짜 바보고 야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착실히 노동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착실히 노동이라도 하면 그 돈으로도 뭔가 총알이 모이고 장래 준비, 대비가 되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저임금 시장,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그 세상에서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면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간에서 어떤 컴퓨터나 수집품 같은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만큼 비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보려고 적응하고 행복 회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생명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 연애, 결혼, 번식의 욕구마저 스스로들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다문화 정책, 외노자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의 좌파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놈 다 양심 없고, 두 놈 다 소신 없고, 두 놈 다 대한민국 본국 청년들을 대변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똥을 싸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 반사 이익과 반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신들이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를 몰라. 무슨 잡스러운 쩌리 위원장 같은 거 국민 공개 오디션 하겠다고 삽질을 쳐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의 우파 지도자, 보수 엘리트란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보고도 왜 당선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국 정부가 자국민과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임금 경쟁시키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공사 현장, 건설 현장에 가면요, 팻말을 꽂아 놓습니다. 항목별로 임금을 적어 놓고요. 자, 이 임금을 못 받는다면 정부 당국에 신고해 주십시오. 번호 팻말을 꽂아 놓습니다. 인부들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더 많이 받는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것보다 한 푼이라도 적게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부의 노동국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일하기 편하겠습니까? 이 철근공, 목수, 배관공 이런 아저씨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직업들 공부 안 해서 그렇다,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천시하기만 하죠. 정말 그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은 어떻습니까? 후진국 외노자랑 우리나라 노가다 아저씨들이 임금 경쟁을 당합니다. 못 이기죠.
후진국 애들은 같은 돈을 받아 모아도 본국에다가 송금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목돈이 돼가지고 지가 귀국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사업, 집이라도 뭐 하나 지어 올리고 상가라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재들은 우리나라 임금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빠듯한 거예요. 뭐 밥이나 먹고 살고 술 한잔하고 뭐 어깨에 파스 몇 개 붙이고 나면 유지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산단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놈의 그 뭐 2차 3차 하청에 인력업체니 아웃소싱에 뭐 소싱에 소싱, 온천지에 못 배우고 힘없는 국민들 등골에 빨대를 꽂아 넣으려고 혈안이 된 인간들 뿐입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가짜 엘리트들이 진짜 엘리트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족 정신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 정신이 없어.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다문화 외노자를 추방하고 그 임금이 국내에서 땀방울 흘려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눈이 높다, 뭐 땀 흘리기 싫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다 건너 물 건너 호주 탄광에 농장에 벌목장에 일하러 가는 그 많은 한국 청년들은 다 뭐죠? 그 나라에 가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쳐주기 때문에 씨바 그 대졸자들이 석탄 캐고 그 딸기밭에 가고 딸기 캐고 있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무직으로 피 빨리는 것보다 거기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거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런 나라는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다? 인건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왜 그 인건비를 감당할까요? 외노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노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라도 사람이 써야 되는 거야. 임금 수준이 높다면 물가가 높아도 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국처럼 물가만 해마다 오르는데 외노자들이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씩 쏟아져 들어와가 있으면 임금은 못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IMF 전까지 왜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IMF 전까지는 왜 경제가 좋고 취업하기가 좋았냐면 국내 대한민국 통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IMF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통틀어서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 인구가 5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2019년 지금은 외노자 인구가 통계자료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년 동안 20배가 늘어났어요, 외노자가. 그 대부분이 남자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 젊은 이제 취업 정년기에 젊은 남성들로만 100만 명, 인구 100만 명을 보유하려면 여러분들 그 백업하는 그 도시 전체 인구는 몇만 명 규모가 돼야 되겠습니까? 인구 뭐 250만 300만에 뭐 대구광역시나 인천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거기에 청년 남성만 100만 명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0살짜리, 1살짜리 어제 태어난 젖먹이부터 100살 노인네까지 다 합쳐야지 230만, 뭐 250만, 300만 인구가 되는 겁니다. 인천이나 대구도. 인구 그 100만 명의 외노자를 포함하려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인구 1000만짜리 외노자 경기도, 외노자 특별시가 눈에 안 보이는 외노자 특별시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평범한 여러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오릅니까?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이 지천인데. 한국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안 쳐주기 때문에 전부 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구급공무원에 그 아까운 수백만의 청년들이 다들 미쳐가지고 100대1, 200대1 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그 등본 떼주고 토지대장 떼주고 하는데 그렇게 고급 인력이 필요 없는데 인수인계 2주일만 해주면 동네 그 고졸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대졸자들이 목매달아가지고 이제는 인서울권에 있는 꽤나 좋은 그 명문대라는 애들조차도 구급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구급공무원 비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열정이 그런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니까. 어차피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에 그렇게 미친듯이 목을 매겠습니까? 어차피 돈이라도 못 벌 거라면 몸이라도 편하게 사람 대접이라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빡세게 일해서 단기간에 목돈 모아서 뭐라도 지사업 한번 해보려고 객기 부리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적인 청년들이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장래성이 있고 앞날이 밝은 나라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런 거는 미친 나라예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먼저고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먼저 우대받고 정치계는 페미니즘과 여성 권력에 미쳐있고
이런 여성 권력이 눌려가지고 삶에 치이다 못해 지친 남자들은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거세해버리고 결혼과 연애도 싹 다 포기해버린 채 최소 한도의 삶에만 만족하면서 취미에만 어떤 그 집착적으로 몰두하는 이런 나라. 저도 취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딘가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린 사회라는 겁니다. 진짜로 한국 젊은이들이 바보고 야망이 없어서 그런 걸 포기한 게 아니거든.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낙담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고 천재일 필요는 없잖아. 평범하게 산 국민들한테도 평범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한테 그 평범한 대가를 못 준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외노자만 추방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날개가 달린 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들한테 욕먹어가면서도 끄떡없는 맷집으로 기업들, 부자들, 법인세들도 팍팍 깎아줬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줄여줬다고. 대한민국 같으면 빨갱이들 난리가 나겠죠. 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요. 2019년 현재에는 미국의 법인세가 무려 대한민국보다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면 한국에서 사업할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얼마나 사업하기 편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인프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 고위공무원들 청렴도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사람 사는 데니까 어느 정도의 로비와 뇌물은 있겠지만 한국보다는 깨끗하잖아. 어디가 기업하기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이면 미국의 공장을 짓겠어? 한국의 공장을 짓겠어? 그래, 그겁니다. 그거. 안보도 거긴 더 안전하잖아요. 현재는 미국 법인세가 한국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업가 출신이었던 트럼프가 잘 알고 있었죠, 이 부분을. 연설하는 그 단상 위에서 사람 키보다도 길다란 서류 뭉치를 펼쳐가지고 이제 쇼맨십 뛰어나게 그렇게 외칩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내 키보다도 큰 이 모든 종이 덩어리가 전부 다 기업 규제안이고 법률안이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각종 양식 서류들이다. 내가 이런 걸 A4 용지 한두 장 보이시냐? 이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주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미국 기업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서 미치죠.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없애주고 사업 하나 해먹는데 들어가는 법적 절차 간소화 시켜준다는데 당연히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기업가들한테 부자들한테 당근만 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채찍도 양보하라고 했죠. 어떤 거냐? 값싼 외국인 노동자 쓰지 마라. 대신 미국 청년들을 고용해라. 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 국내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 그러면 세금 물릴 거다. 바로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청년들한테 월급 주면서 그 다음에 미국에 또 해외에 물건을 팔아먹어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 물 한 잔만 마십시다. 그 선순환이 딱딱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만에 미국 청년들의 고용, 그 미국 시민들의 고용 지표가 그렇게까지 좋아지고 그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초강대국이 말도 안 되는 한국보다도 높은 4%대 5%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무식하고 골빈 좌파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법인세는 감면해주고 부자들이 사업하기 편하게 각종 서류랑 규제 같은 거는 완화해주고 사업하기 편하도록 이제 배려를 하기는 해주되 동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지그시 기업들한테 압박도 좀 넣고 국내 청년들 고용 많이 하라고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 당근을 줬기 때문에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근로자 쓰는 거 정도는 납득을 하는 겁니다. 미국 청년들 고용하겠다 하는 거죠. 그 정도 혜택을 정부에서 주신다면 우리도 미국 청년들 미국 안에 지은 공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서로가 윈윈인 겁니다. 부자들은 사업하기 편해서 좋고 무일푼의 서민 청년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되어 버린 클린한 구직시장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구해가지고 의미 있는 임금 받아가면서 이런 야망 있는 젊은이로서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건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세금 한 푼 안 들고 복지 예산도 안 듭니다. 여러분들 일자리와 경제가 바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여기서 절약되는 국가 세금들 그래서 다 어디로 씁니까? 미국 형님들 요즘 그러잖아요. 2차 달 탐사 가겠다고. 화성에 로켓 쏘아 올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의료혁명이니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책에서 들어보셨던 그런 키워드들 미국 정부는 실제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발견되고 새로운 시장, 선도적인 기업, 첨단 기술 하나 나오면 또 뭐다?
그걸로 또 미국 젊은이들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먹고 사는 겁니다. 부의 선순환, 긍정적인 사이클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처럼 최저임금 강제로 끌어올려서 모두가 잘 살 거야, 이런 무식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라고. 돈은, 경제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 스케일은. 뭔가 좀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뉴스나 논객들 보면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하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당이 이제 이런 걸 아느냐? 안타깝지만 자유한국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단 하나도 모릅니다. 단 하나도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버도 우파입니다. 우파. 젊은 평생, 제 나이는 젊지만 젊은 평생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뒤로 오면 올수록 저는 점점 땅바닥에 침을 뱉는 심정으로 찍었어요. 왜냐? 너무 한국당 찍어주기가 싫은데 반대쪽이 대놓고 나라 팔아먹겠다는 빨갱이들 뿐이었으니까요. 공안검사로서의 황교안, 박근혜 정부 시절 저급한 좌파 의원들의 인신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신있고 당당했던 그 단순한 행정관료로서의 황교안 선생님,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나이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유튜버의 뭐 부모님 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뭐 물론 그거보단 좀 젊지만.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이제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제가 감히 그분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래서 황교안 선생님이 이런 다문화 외노자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본인의 어떤 소신이 있느냐, 남다른 철학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국의 청년 남성들을 대변해야겠다라는 확실한 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진짜로 대한민국 보수의 우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점의 거시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솔직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는 꼭 황교안 선생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며 자유한국당 전체의 그 리더십의 실종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뜨겁게 40분 동안 성토를 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유익한 연설이 되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